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어제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시선이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모아졌는데요. 2009년 나로 첫 발사 이후 14년, 그 사이 고흥군은 발사체 발사 장소라는 상징성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 누리호 3차 발사까지 10여 년 동안 발사가 있을 때마다 국내 유일의 발사 장소인 나로 우주센터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우주항공연구기관은 대전에, 관련 기업은 경남에 집중돼 있다 보니 후발주자인 고흥군의 우주산업 발전은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발사체에 공급되는 그런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죠. 근데 앞으로는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에 이어 올해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서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주산업 선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부품 제조 시설을 구축해 국가산단의 큰 축을 담당합니다. 또 내년 말이면 민간 기업들의 소형 우주발사체 발사장도 들어섭니다. 또 민간 발사체 기업들이 여러 있습니다만은 그 기업들도 우리 또 국가산단에 입주해서 발사체 기술을 이끌어 나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의 도약에 발맞춰 연계 관광의 밑그림을 준비 중인 고흥군. 우주산업 중심 도시를 꿈꾸는 고흥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임미란 광주시 의원이 사기업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 보도해드렸는데요. 임 의원은 이를 부인하다가 KBS 취재가 이어지자 뒤늦게 카드 사용을 시인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미란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지난 2월 21일 보성 어업회사 법인카드로 철도 승차권과 용산역 쇼핑시설, 광주 송정역 주차장 요금이 결제됐습니다. 며칠 뒤 임 의원은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했는데 이때도 인근 카페와 식당에서 같은 법인카드가 결제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유치 전략회의에 참석한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임 의원의 정치활동 동선과 그대로 겹칩니다. 지난해 4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이 법인카드 사용액은 1,400여만 원.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던 임 의원은 KBS의 취재가 이어지자 뒤늦게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인 대표 요청으로 법인카드를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고 몇십만 원짜리 기프트 카드만 받은 것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법인카드인 줄 알고서도 이를 정치활동에 쓴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지방의원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법인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빨리 소집을 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도 임 의원이 시의원의 품위를 잃었다며 행정자치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전라남도가 사무관리비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도청 소속 공무원 50명이 적발돼 횡령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6명은 경찰에 고발 등 수사 의뢰했고 14명은 징계 절차에 나섰습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최근 3년 동안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도청 74개 전체 부서에서 부적정한 집행이 발견됐고 특히 20개 부서에서는 사적 유용 사례가 파악됐으며 확인된 유용 금액은 4,300여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직원들은 주로 각 부서의 서무 역할을 하는 7급에서 9급 사이 공무원이 대다수였으며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첨부해 예산을 집행한 뒤 실제로는 상품권이나 스마트워치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당선 무효 유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A씨에게 무죄를,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C씨에게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 A씨가 B씨와 공모한 증거로 수시로 연락한 통화 횟수를 들고 있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서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씨와 B씨 등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공개된 데 이어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공개됐습니다. 두 법은 쌍둥이 법이라고 불려왔지만 광주 시행령에 포함된 사업비 초과 제한 조치가 대구 경북에서는 제외되는 등 명확한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함께 국회 문턱을 넘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여야가 동시 통과는 물론 내용에서도 차이를 두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안은 쌍둥이법이라는 별칭이 무색할 정도로 달랐습니다.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 항을 보면 사업비 마련을 위해 기존 군공항 부지의 가치를 최대한 올리고 초과 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 계획까지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군공항 부지를 팔아서 이전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공원을 줄이고 아파트를 더 짓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라도 땅값을 최대한 올리라는 겁니다. 반면 대구 경북 특별법 시행령안에는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국가도 이전 사업비가 늘지 않도록 적정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 규모 축소도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지역 지원에 관한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안은 대구시가 이전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지만 광주안은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대구 특별법안에 있는 이주대책, 생활대책, 도로 철도망 등 교통망 확충, 이주 신도시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 등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광주시는 두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국방부와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이 2주 연속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7%를 기록해 한 주 전에 이어 낙폭이 감소했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도 마이너스 0.08%로 2주째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남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상급 종합대학병원을 설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의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17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건강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최근 정부가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정원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존 의대 정원을 소규모로 늘리는 것으로는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진 사당리 10호 고려청자 요지에서 고려 후기 청자 가마와 자기소 관련 기와 건물터가 처음으로 발굴됐습니다. 강진구는 고려청자 요지 5차 발굴조사 현장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후기 고려청자의 생산시설이 최초로 발견됐는데 이는 강진 고려청자 생산 운영체제가 14세기까지 400년 동안 지속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진구는 이번 발굴을 통해 강진 사당리가 청자의 본고장이고 최고급 청자 생산지란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보건의료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병원 관계자와 학회, 시민대표 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협의회는 지방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 방안,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시책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대체로 흐리고 또 비 소식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비는 일요일 오전부터 시작되겠는데요. 특히 월요일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도 종일 흐리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우선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나주 26도, 한평 25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2도, 순천 24도 등으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3도, 영암 26도, 강진과 해남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0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시작된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도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6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